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 박금순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시장 골목 한 모퉁이, 그 작디작은 반찬 가게에서 보내왔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오직 한 가지 소망만을 품고 살았습니다. 바로 제 아들 준호 하나만을 바라보고 말이죠. 손가락 마디마디에 밴 고춧가루 냄새, 앞치마에 스며든 젓갈 냄새,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자랑스러운 흔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땀과 눈물 덕분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좋은 직장까지 구하게 해줬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수진이라는 예쁜 며느리를 얻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 아이가 워낙 밝고 착해서 금세 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 예린이가 태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 제 인생에 다시 한번 봄이 찾아온 느낌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첫 웃음, 첫 걸음마,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항상 순탄하기만 할까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마침 반찬 가게 일이 일찍 끝나서 손녀 얼굴이 보고 싶어 아들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웬일이세요? 수진이는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 올린 머리, 단정한 홈웨어, 참 예쁜 며느리였습니다. 예린이 보고 싶어서 그냥 들렀다. 너는 괜찮고? 요즘 많이 바쁜 것 같던데. 아, 그게요, 어머님. 제가 요즘 새로운 일을 시작했거든요. 수진이는 들뜬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아기 용품이나 소품들을 손으로 직접 만드는 거라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요즘 사람들이 수제품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거실을 둘러보니 정말 곳곳에 고급스러운 아기 용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섬세한 자수가 놓인 턱바지들, 화려한 색깔의 딸랑이들, 부드러워 보이는 담요들. 와, 정말 잘 만들었구나. 이게 다 내가 손으로 만든 거야? 네, 밤늦게까지 작업해서 손가락이 아플 때도 있지만 뿌듯해요. 저는 감탄하며 이곳저곳을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손으로 만든 것 같지 않았거든요.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일정한 크기와 모양, 완벽하게 정교한 마감. 오랜 세월 손재주로 살아온 제가 보기에 이건 분명히 기계로 만든 제품들이었습니다. 수진아, 혹시 이거 만들 때 어떤 도구를 쓰는 거야? 아, 그냥 기본적인 바느질 도구들이요. 별거 아니에요, 어머님. 대답은 했지만 수진이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하지만 제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떨어져 서서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님, 수진이는 장 보러 나갔어요.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아들 준호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잠깐 예린이와 놀아주다가 목이 말라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설거지를 도와주려다 문득 쓰레기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자꾸만 시선이 갔습니다.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보니 낯선 포장지들이 구겨져 들어 있었습니다. 중국어가 빼곡히 적힌 택배 상자들,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힌 라벨들. 이게 뭐지? 손을 뻗어 포장지 하나를 꺼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아기용품 포장지였는데 어디서 본 듯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래, 바로 수진이가 자랑스럽게 보여준 그 제품들과 똑같은 그림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포장지들도 뒤져봤습니다. 전부 다 중국산 대량 생산 제품들의 포장지였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갑자기 들린 예린이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예린아, 할머니가 그냥 얼떨떨한 마음으로 포장지 몇 장을 몰래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이건 분명히 확인해봐야 할 일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돌아오면 할머니 왔다 갔다고 전해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방 속 포장지들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심은 서서히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장에서 알게 된 젊은 친구 영희를 찾아갔습니다. 영희는 컴퓨터 학원을 다니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쩐 일이세요? 얘야, 할머니가 부탁할 일이 있어서 혹시 이 포장지들 좀 봐줄 수 있을까? 영희는 제가 꺼내든 포장지들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이거 중국 쇼핑몰에서 나오는 포장지들이네요. 잠깐만요. 컴퓨터로 검색해 볼게요. 영희는 능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화면을 여기저기 클릭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컴퓨터 화면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할머니, 여기 보세요. 화면 속에는 제가 수진이 집에서 본 것과 똑같은 제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똑같은 턱바지, 똑같은 딸랑이, 똑같은 담요들, 심지어 가격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이거 전부 중국 도매 사이트에서 파는 거예요. 대량으로 주문하면 한 개당 몇백 원도 안 해요. 그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이걸 다시 비싸게 팔 수도 있다는 얘기야? 네, 요즘 그런 일이 정말 많아요. 싸게 사서 핸드메이드라고 속이고 비싸게 파는 거죠. 사실 불법이에요, 할머니. 영희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수진이가, 우리 며느리가 정말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요. 아니다. 괜찮다. 고마워. 영희야, 할머니가 확인해봐야 할 일이 생겼구나.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밤새 뜬 눈으로 고민했습니다. 이걸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수진이와 먼저 대화해봐야 할까? 결국 저는 아들부터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챙겨서 준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다.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내 아내가
수진이가 하는 일 말이야. 혹시 자세히 알고 있니? 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핸드메이드 사업 말씀이세요? 네, 알고 있어요. 요즘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밤늦게까지 작업하는 소리가 들려요. 준호야, 저는 가방에서 포장지들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아들은 포장지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가 만든다는 그 제품들 전부 중국에서 사온 거다. 엄마가 직접 확인해 봤어.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뭔 소리세요? 수진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증거가 여기 있잖니? 이 포장지들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봤더니 엄마! 아들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처음부터 수진이를 안 좋게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트집을 잡으려는 거 아니에요? 준호야, 엄마가 언제 수진이를 안 좋게 봤다고? 엄마는 항상 그러셨어요. 수진이가 뭘 해도 못마땅해 하시고 뭔가 잘못된 걸 찾으려고 하시고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아니야. 준호야, 엄마는 정말로 이런 포장지 몇 장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혹시 택배 받은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료를 주문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아들은 이미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더 이상 수진이를 의심하지 마세요. 저는 제 아내를 믿어요. 차갑게 내뱉는 아들의 말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이 제 말을 믿지 않는다니. 준호야. 하지만 아들은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과연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정말로 수진이를 미워해서 이런 의심을 품게 된 걸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시 영희를 찾아갔습니다. 영희야, 할머니를 한 번만 더 도와줄래? 네, 할머니. 무슨 일인데요? 가짜 고객을 만들어서 확인해보고 싶어. 혹시 그럴 수 있을까? 영희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부자 학부모인 척하고 전화해 볼게요. 영희는 목소리까지 바꿔가며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핸드메이드 제품 만드신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어린이집에서 대량 주문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아, 네. 감사해요. 어떤 제품을 원하시는지요? 턱바지하고 딸랑이를 50개씩 주문하고 싶은데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약 정말로 손으로 만든다면 이런 대량 주문은 최소 몇 달은 걸려야 정상이었습니다. 일주일이면 됩니다. 수진이의 대답은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영희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확실해요? 50개씩이면 100개인데 일주일 안에 정말 가능한 거죠? 네, 물론이죠. 요즘 주문이 많아서 밤늦게까지 작업하고 있거든요. 걱정 마세요. 통화가 끝난 뒤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확실해요. 손으로 만든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정이에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진이는 정말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이번엔 정말 확실한 증거를 잡아보자. 수진이가 물건을 어디서 가져오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거야. 며칠간 수진이의 일정을 파악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외출을 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날 저와 영희는 멀찍이서 수진이를 따라갔습니다. 수진이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의 큰 창고 단지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갈 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보세요. 수진이는 대한무역이라고 쓰인 큰 창고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창고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가 수진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 물건 준비됐어요? 네. 안쪽에 다 준비해뒀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자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중국산 아기용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수진이는 그 중에서 물건들을 골라 자신의 차에 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에 쥔 핸드폰으로 그 모든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턱바지, 딸랑이, 담요. 제가 수진이 집에서 본 그 모든 제품들이 창고에 대량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완전히 똑같네요. 할머니. 수진이는 차에 물건을 가득 싣고 창고 주인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차를 몰고 갔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겠구나.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가 저희 가족을 속이고 있었다니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머님? 수진이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거짓을 알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둘 다. 무거운 정적이 거실을 감쌌습니다. 아들 준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조용히 해. 먼저 이것부터 보자.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며칠 전 촬영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수진이는 창고에서 중국산 제품들을 자신의 차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고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뭐야? 수진아? 수진이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이건 뭐라고 변명할 거냐? 내가 손으로 만든다고 했던 그 제품들이 전부 중국에서 사온 거 아니냐? 저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준호야, 이제 믿겠냐? 엄마가 며느리를 미워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증거가 여기 있잖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 왜 그랬어? 왜 거짓말을 했어? 오랜 침묵 끝에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을 속이고, 가족까지 속이고, 그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냐?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너무 필요해서 그랬어요. 수진이는 결국 고개를 떨구며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똑같은 제품들을 발견했어요. 그냥 한두 번만 하려고 했는데 한두 번이 몇 달이 되었느냐? 그제서야 아들도 모든 걸 깨달은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수진아, 정말 실망이야.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 진실이 드러난 그 순간, 우리 모두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정말로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손재주가 없다 보니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온라인에서 똑같은 제품을 발견했을 때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거잖니, 수진아.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번 시작하고 나니까 계속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그만둘 타이밍을 놓쳤어요. 아들 준호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 말씀을 믿어야 했는데, 저는 수진이만 감싸고, 괜찮다. 준호야, 너도 아내를 믿고 싶었을 테니까. 저는 며느리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수진아, 돈이 그렇게 필요했으면 왜 말하지 않았니? 우리가 가족 아니니? 어머님, 시어머니한테 도움을 청하는 게 그렇게 어색했니? 아기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 그 순간 수진이가 와락 제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정직하게 살게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화남보다는 연민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 가족이니까 뭐든지 함께 해결해보자. 여러분, 인생은 때로 거짓과 상처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결국 진실과 용서가 가족을 다시 이어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